네,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성장률 3분기의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속보치 1.5%가 나왔었고 수정치 2.1%가 나왔어서 갭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것이 맞느냐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2.0%로 2.1%에서 한 0.1% 줄어든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은 초반에 이 속보치보다는 0.5%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어줬고요. 이런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도 1%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이런 부분이 증시에 전체적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미국 현지 연결을 해서 이 뉴욕 증시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의 반등도 있었고 뭐 GDP 확정치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에 이어 연이틀 랠리를 펼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9%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다소 웃던 경제지표와 국제 원유 가격의 반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올 3,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최종치가 2%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증시 예상치였던 1.9%를 소폭 상회했고 특히 고용 확대와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3%가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어제 9년 최저치까지 밀렸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1%가 반등하며 2월분 인도분이 $36 15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랠리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의 파산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금융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도 오늘 증시의 호재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업을 비롯해 운송, 소매, 주택건설, 자동차, 통신, 카지노 등 대부분의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태양광, 지방은행, 금광업종은 소폭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오른 2.23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가 증시 이슈의 특징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일본 증시가 평균 18%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일본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18%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본 주식이 미국이나 EU 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8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말 니케이 지수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수치가 22,250포인트에 달했고 이 중 노무라 증권이 23,000으로 전망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골드만삭스의 22,700 그리고 가장 낮게 보는 미즈호 파이낸셜은 21,00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니케이 지수는 18,886의 거래를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열거한 이유와 함께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것 역시 증시의 화량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잠시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분기 중 예상을 4센트 웃돈 주당 90센트의 순이익과 예상에 부합한 77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특히 중국 매출이 30%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5%가 급등해 주당 13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대형 식품업체 코네그라는 지난 분기 순이익 예상을 2센트 밑돈 주당 58센트에 그치고 매출 역시 1.4%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제시한 탓에 오늘 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 연속적인 이콜라이 식중독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증권사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외식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5%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2위의 자동차 업체 포드는 무인 자동차 개발을 위해 구글과 협력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포드가 3.4% 상승했고 구글은 0.3%가 올랐습니다. 저유가로 인한 순익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증권사 스티플 니콜라스가 목표 주가를 60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추천을 한 데 따라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0.4%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 넷앱은 동정업체 솔리드 파이어를 8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에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달 대비해서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 FH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미국의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0.5%가 올라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선 6.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간 네바다와 콜로라도, 아리조나주가 8.9%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는 7.8%, 그리고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 지역은 7.6%가 상승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1월의 신규 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11월 내구재 주문,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1월 개인 소비와 지출, 주간 원유 재고,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린지코프, 칼메인 푸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이틀 연속 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